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캠영어 오늘은 3월 고3 모의고사 33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한 장짜리 파일 출력해서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봅니다. 단어 object 물체 대상의 뜻이고 perceive는 지각하다는 의미입니다. assume은 가정하다, be subject 뭐뭐에 영향을 받다 뭐 그런 뜻입니다. global 광범위한 observation 관찰, visible 보이는 surface 표면이 됐고 indeed 실제로 그런 말입니다. suggest가 여기서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타내다, 시사하다 의미로 쓰였습니다. hard limit은 엄격한 한계를 얘기하고 plain은 평면, shrink 줄어들다. 여기 좀 볼게요. shrink의 3단 변화가 shrink, 그 다음에 shrank 또는 shrunk. 과거 시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PP가 과거분사가 shrank입니다. 요거는 과거분사 요것이 지금 또 쓰인 게 나왔어요. 뒤에 본문에. 그래서 줄어든 그런 뜻이 되어 있고 presume이 짐작하다, 추정하다 그런 뜻이니까 presumably 아마도 짐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subtend 뭐뭐에 대하다 또는 뭐 형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자, correspond to 뭐뭐 일치하다서 따라서 boundless 경계가 없는 무한한 reach 범위 또는 거리 mark 나타내다 constance는 불변성, 항상성 그런 말이 되어 있고 vivid는 VIV가 live니까 살아있는 듯이 생생한 approach 어디에 대해 접근하다 approach 뒤에는 요 AP 자체가 toward의 의미니까 어법 문제 자주 나오죠. 여기 뒤에는 전치사 to라든지 toward 등의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reference point는 기준 또는 기준점이 되겠고 calculate 계산하다가 되겠죠.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실 아래 있고 본문 봅니다. 여기 관계사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다 in the sense that 이 the sense하고 that은 동격의 대절이 되겠죠? 즉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걸 먼저 해석하고 in the sense that 뒤에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지각된 거리는 종종 어떠한 광범위한 한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달과 별과 태양이 모두 하늘, 즉 동격이죠. 즉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모두 지각된다는 의미에서. 자,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의 거리가 실제로 어떻게 지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 모두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즉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지각된다는 거죠. 예. 이러한 관찰은 the idea that 동격이죠. 비주얼 스페이스가 지금 이게 동격이고 비주얼 스페이스가 공통이고 is에 걸리고 그 다음에 ands에 또 걸리죠.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시각적 공간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말은 시각적 공간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적 공간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표면, 요거는 즉이에요. 즉 실제로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시각을 통해서 보는 공간, 이 시각적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눈을 통해 보이는 공간, 시각적 공간이 무한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수평선, 지평선을 보면 우리의 눈이 닿는 그 공간까지만 바다가 끝이 있고, 지평선에는 우리 눈이 닿는 그 땅까지만 땅이 있고, 그렇게 시각적 공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바다, 끝, 수평선 너머에도 바다가 있어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눈이 감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 시각적 공간은 내가 보는 바다의 끝, 수평선에서 끝나는 거고, 우리 눈이 보는 시각적 공간이 우리가 보는 지평선까지 땅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시각적 공간이 끝나는 거고, 또 만약에 우리가 높은 탑이나 건물에서 땅을 내려다본다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땅에서 우리의 시각적 공간은 끝나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윅스퀴어가 크리스 자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엄격한 한계로서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엄격한 한계를 그들은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떤 권위자가 무언가를 나타낸다, 시사한다 하는 내용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엄격한 한계가 되고 가장 먼 편명이라고 불렀다. 됐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요 엄격한 한계의 가장 먼 편명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찰된 사람 또는 물체가 이 가장 먼 편면을 넘어서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기 보세요. No longer but rather를 썼어요. 아래. 나래의 법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멀어져 가는 것으로 지각되지 않고 오히려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각된다. 나래의 법비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Not A, but B.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줄어든다. 아하!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보세요. 아까 가장 먼 평면, 가장 먼 평면이 뭐냐면 수평선, 바다를 바라볼 때는 수평선, 땅을 바라볼 때는 지평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는 땅. 이것이 가장 먼 평면입니다. 그것이 엄격한 한계로 작용한다. 어떤 한계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if를 써서 앞에 것이 일반문이고 뒤에 것이 예시문이에요.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요 앞의 내용이 추상적 일반적 내용이고 뒤에 내용이 구체적 예시적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 평면으로서 엄격한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요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 한계까지는 이것은 멀어지는 거지 작아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까지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작아지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가장 먼 평면,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은 가장 먼 평면으로 불리는데 이것이 시각적 공간의 한계고 요걸 지나가게 되면 더 작아지는 걸 보인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보시면 답이 2번이 되겠죠. 크기의 항상성.
여기 뭐 불변성인데 크기가 똑같다는 것, 크기의 항상성이라는 지각, 이거 동격이에요. 크기 항상성이라는 지각. 아, 멀어지는 거지 크기는 똑같아 라는 그 지각의 한계를 나타낸다. 멀어지는 거지 이 한계점까지, 가장 먼 평면의 한계점까지는 멀어지는 거지 작아지는 게 아니야. 크기는 똑같아 라고 크기 항상성이라는 지각이 있는데 그 한계를 지나가면 작아지는 거니까 크기 항상성이라는 것의 한계를 나타내겠죠. 이 가장 먼 평면이라는 것이. 됐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2번을 고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는 꽤 흔하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격의 대립,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것은 아마도 무슨 이유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while절이 들어가 있죠. if절 뒤에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 if니까 가정법 과거로서 were를 썼죠. 주절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 뭐 한 건데 여기서 because절이 나왔어요. if절, 주절, 그 다음에 because절이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while절이 붙어 있죠. 됐죠?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는 꽤 흔하다. 만약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 또는 일반주어 플러스 비동사인데 여기서는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하셨죠? 여기서는 공통주어 cars, even, horses라는 이 공통주어를 받는 대명사 they are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래 땅에 있는 자동차 또는 심지어 집이 높은 탑으로부터 내려다본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는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일반주어 people are 또는 뭐 we are 따위가 생략된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탑으로부터 내려다본다면 아래 땅에 있는 자동차 또는 심지어 집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동차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장난감인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것들이 요거죠. 대의는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일 것인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더 먼 거리에 일치하는 시각적 각도를 그것들이 형성하면서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while 뒤에 요 day 즉 자동차나 집 나타내는 요 day가 공통 주절의 주어와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됐죠? 그것은 아마도 이 자동차 또는 집들이 보세요. 더 먼 거리에 일치하는 시각적 각도를 형성하면서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 이것은 다 우리 시각적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의 한계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거기서부터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더 작아 보인다 그랬죠. 예. 계속 멀어지다가
고시각적 공간의 한계에 있는 이것들부터 더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 평면은 따라서 뭐뭐 할 것이다.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시각적 공간에 무한한 거리 내지 범위를 입증한다. 시각적 공간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수평선이나 지평선이나 하늘이나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크기 향상성. 멀어지더라도 크기는 똑같다는 그 지각의 한계를 나타낸다. 아까 설명했죠. 요 시각적 공간의 한계,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까지는 계속 멀어진다 그랬죠. 근데 멀어지는 거지 크기는 똑같아 라고 지각하다가 여기서부터 그 너머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아진다고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크기 향상성, 크기가 똑같다는 지각의 한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브젝트 물체고 it는 여기서 뭡니까? 가장 먼 평면을 나타내죠. 물체가 가장 먼 평면에 접근할 때 물체로 하여금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물체로 하여금 더 생생하게 보이게 한다. 물체가 가장 먼 평면에 접근할 때 더 생생하게 물체가 보인다. 이런 거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4번 봅니다. 또 뒤에도 물체가 되겠고 역시 이거 뭡니까? 가장 먼 평면이죠. 물체가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설 때 물체로 하여금 더 크게 보이게 한다. 크게 보이게 한다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걸 넘어서게 되면 요 한계, 시각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작아지게 된다 그랬죠? 라저가 아니라 스몰러가 되겠죠? 됐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내지 기준점을 제공한다. 정확한 거리 계산, 여기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죠. 취지가 그게 아니죠. 정확한 거리 계산 기준점, 이것은 여기에 요지 내지 취지가 아닙니다. 자, 3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이 권위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냈다 하니까 이분이 중요하죠. 이것은 어떠한 엄격한 한계로서 실현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 if해서 구체적인 예시문이 뒤에 나오죠. 설명을 읽어보면 더 이상 멀어져 가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요 가장 먼 평면이라는 엄격한 한계를 지나가게 되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각이 된다. 수평선, 지평선, 하늘, 땅이라는 그러한 시각적 한계. 거기까지는 멀어져 간다고 인식되지만 거기서부터는 작아진다고 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크기가 똑같다는 지각의 한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크기가 똑같은데 멀어져 간다. 멀어지라도 크기는 똑같다는 거기까지는 거기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크기가 작아진다고 지각되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이 문제를 혹시 틀렸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요번 모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의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4월달 공부에도 포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감사합니다.